자, 이번 시간에는 모의고사 5회의 실무 수행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제에서 대한물류라는 회사 확인해 주시고, 대한물류는 의류를 도소매하는 법인이구나, 이렇게 실무 수행 부분에서 회사 속에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의류 도소매업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 수정. 나래 패션 사업자 등록증에 정정사항이 있어서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받았다. 사업자 등록증의 변경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메일 주소를 등록하시오. 먼저 메일 주소 등록하고 나서 나머지 변경사항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프로그램을 5회, 모의고사 5회로 로그인을 해 주시고, 모의고사 5회에 있는 거래처 등록에 가서 나래를 검색합니다. 컨트롤 F 나래 엔터. 그런 다음에 추가사항에 가가지고 메일 주소부터 등록합니다. NA 네이버는 뒤에서 선택하면 되죠. 네이버.com. 그리고 기본 사항에 와서 나머지 사항을 보시면 됩니다. 주소에 변동이 있었네요. 서대문구 충정로 7길 12. 직접 타자를 합니다. 엔터. 네, 주소 외에는 변동이 없죠. 충정로 2가 더 밑에 써줄까요? 네, 이렇게 가볍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은 거래처별 초기 2월 문제입니다. 단기 대여금과 미수금이 있고요. 그 밑에 자료 설명도 읽어보고 하는 게 좋아요. 대한물류의 거래처별 전기 2월 자료이다. 단기 대여금 미수금에 대한 거래처 초기 2월 사항을 등록하시오. 네, 여러분 거래처 초기 2월 하는 메뉴가 어디 있는 건지 아시죠? 네, 기초정보관리의 맨 밑에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고 먼저 단기 대여금 클릭을 한 다음에, 항상 먼저 그 개념 과목을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마우스로 클릭해야 돼요. 가끔 보니까 선택은 현금에다 해놓고 막 입력을 했더라고요. 네, 그럼 클릭을 먼저 해야 됩니다. 단기 대여금 개념 과목 클릭하고서 오른쪽에다 입력해 주십니다. 코드가 있으니까 검색할 필요가 없어요. 코드가 있을 때는 103 엔터 이렇게 바로 입력하는 게 좋습니다. 5++ 엔터. 그 다음에 104 엔터. 만약에 코드가 없을 때는 더블 클릭으로 이제 그 거래처 검색을 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처럼 있을 때는 코드를 직접 입력해요. 자, 두 개를 입력하고 밑에 차액이 0 나오는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미수금을 마우스로 꼭 클릭하세요. 이렇게 바로 밑에 있는 미수금 클릭 정확히 하시고 오른쪽에다가 156 700만원 7++ 엔터. 그 다음에 167 엔터 600 플러스 엔터. 네, 이렇게 하시면 밑에 차액이 0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가볍게 기초정보관리 문제를 했고요. 여러분 이제 시험 보실 때는 여러분이 시간이 부족하신 분은 맨 뒤에 가서 두 문제 하고 다시 앞으로 오는 거고요. 지금은 풀이하는 거니까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아까 사전 테스트 문제 하는 거 보니까요. 사전 테스트 문제 왼쪽에 여기 번호가 다 있더라고요. 번호를 클릭하면 그 문제로 바로 직접 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동할 때 뭐 스크롤만 가지고 이동하지 마시고 여기 번호가 1, 2, 3, 4 이렇게 번호가 다 있더라고요. 문제 번호가. 네. 번호를 직접 눌러서 그 문제로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기능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네. 아까 접속한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아직 사전 테스트에서 그 문제 보는 거 이런 것이 아직 정확히 잘 머릿속에 남지 않았으면 다시 접속하셔가지고
완전히 지금 그 문제지가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 보시고, 사전 테스트 문제는 실제 문제보다 문항수가 작아요. 실제 시험 볼 때 사전 테스트 백데이터 가지고 시험 보면 안 됩니다. 실제 시험 보는 날은,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여러분이 시험용 백데이터를 다시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사전 테스트 문제로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다음은 거래자료 입력 문제,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거래처에 선물할 머그잔 세트를 구입하고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이다.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이게 거래처 선물이기 때문에 이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거니까 일반 전표예요. 자, 그러면은 접대비가 되겠고요. 대변은 미지급금인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날짜는 8월 6일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일반 전표 가셔가지고 8월 6일 입력하시고요. 3번 차변에 813번 접대비 엔터로 가셔가지고 44,000원 엔터. 4번 대변에 253 미지급금, 거래처는 카드사 삼성카드네요. 삼성카드 거래처 걸어주시고 44,000원. 비용 발생, 부채 증가. 접대비는 813번 꼭 써야 되고요. 미지급금 253번이고 삼성카드 코드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다음 문제 가보시면은 대손 발생과 설정. 네, 여러분이 좀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 나왔네요. 대손의 발생. 8월 10일 주식회사 서울패션의 파산으로 단기대여금 900만 원이 회수불능하게 되어 동단기대여금을 대손 처리하였다. 대손 처리 시점에 대손 충당금을 조회하여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단기대여금 밑에 대손 충당금이 900만 원 이상 있는지를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8월 10일 날짜로 합계잔액시산표를 조회해야 되죠. 자,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합계잔액시산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날짜는 대손 처리하고자 하는 날짜 8월 10일 입력합니다. 그리고 단기대여금 밑에 대손충당금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위에 걸 보시면 안 돼요. 항상 대손충당금은 해당 계정의 밑에 걸 봐야 됩니다. 없어요, 하나도. 그러므로 요 900만 원 모두를 비용 처리합니다. 그리고 단기대여금 대변에 자산 감소를 시킵니다. 그러면 대변부터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8월 10일 날짜에다가 대변 단기대여금 114번이죠. 거래처가 서울패션이에요. 코드에다 서울패션. 금액은 900만원 9 플러스 엔터. 자, 차변에 비용 처리하는데 우리가 외상매출금이나 바드럼 같은 경우에 대손이 발생하면은 판매 대금과 관련되기 때문에 판매관리비인 대손상각비로 비용 처리를 하죠. 그런데 대여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의류를 도소매하는 법인인데 대여금이라는 건 돈을 빌려준 거예요. 영업과 관계가 없는 행위로 인해서 영업과 관계없는 자금 활동입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손실을 봤어요. 비용을. 그러면 이건 판매관리비로 보면 안 되죠. 그래서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게 있어요. 바로 이럴 때 그 개정 과목을 쓰는 겁니다.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900번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드에다가 기타 입력하시면 기타의 대손상각비다. 934 보이죠? 영업외 비용입니다. 영업외 비용. 외상매출금을 대손 충당금 부족한 거 대손 처리할 때는 그냥 대손상각비 800번대. 그러나 이것은 영업과 무관한 비용이에요. 그래서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900만 원 하시면 돼요. 아까 만약에 우리가
합계전액시산표 조회했을 때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500만 원이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에 115번 해가지고 코드를 115번 대손 충당금으로 500만 원을 차감시키고 모자라는 400만 원만 934번 기타의 대손 환급비로 하면 되는 것이죠. 외상매출금 대손 처리하는 거나 방법은 똑같아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외상매출금을 대손 처리할 때는 그 대손 충당금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대손 상각비라는 판매관리비를 가지고 비용 처리하지만 이런 경우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비용 처리한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는 또 뭡니까? 주식을 발행했다. 자료 설명을 봅니다. 당사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사회를 통해 유상증자를 결의했으며 이후 9월 30일에 당사 국민은행 계좌로 유상증자 대금이 입금이 되었다.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200만 원의 수수료 등을 차감하여 입금이 되었다. 네, 주식 발행 비용은 주식 발행 차금에는 가산하고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는 차감한다. 요 대목이 기억나야 됩니다. 예, 유상증자 관련 수수료를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면 이거 틀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점을 알아두시고 자 내용을 보면은요 이사회에서 5,000주를 증자하기로 했고요. 액면금액은 10,000원이니까 자본금은 5천만 원. 그런데 한 주당 12,000원씩 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주당 2,000원씩 초과해서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은 2,000원 곱하기 5,000주 520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2,000원 곱하기 520 1,000만 원. 네, 1,000만 원. 네. 근데 이 1,000만 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아니라 200만 원을 빼야 되니까 800만 원만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먼저 차변부터 먼저 입력하면 풀리게 돼 있어요. 이 문제는 차변에 보통예금을 먼저 입력하고 대변에 자본금을 입력해 놓고 보면 이제 자동으로 정리가 돼요. 자, 날짜는 9월 30일이죠. 예, 통장에 입금된 날짜로 입력하면 됩니다. 일반 전표 9월 30일로 바꿔주시고 3번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이죠. 은행은 국민은행이죠. 코드에다가 국민은행 보통. 자, 적요 그냥 지나가시고 얼마 들어왔느냐? 5,8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수수료 뺀 돈이 들어왔다고 아까 설명에서 나왔죠. 그리고 이제 대변의 자본금 331번이죠. 자본금은 액면가로 계산하는 거예요. 주당 10,000원, 주식수 5,000주. 그래서 5,000만 원. 그러면 딱 800만 원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요만큼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이거예요. 대변의 주식 발행 초과금 341번. 금액은 800만 원. 아까 이사회 회의록에서 우리가 계산했을 때 5,000주 곱하기 2,000원 해가지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 1,000만 원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었는데 왜 여기서 800만 원으로 기록하게 되느냐? 수수료 주식 발행 비용 말이죠. 주식 발행 비용은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는 차감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문제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유무형 자산의 구입.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창고 건물의 신축 공사가 완료되어 8월 5일 날 지급한 공사 착수금을 제외한 공사 잔금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했습니다. 예, 이와 똑같은 문제 기출 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모의고사 문제를 풀다 보니까 실제 되었던 문제를 그대로 모의고사에 넣는 것도 지금 보여요. 예. 자,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단 고정자산 등록은 생략한다. 네, 이건 좀 여러분이 틀린 사람들 많아요. 실제 이 문제 나왔을 때. 왜 연습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건데, 우리가 건물 공사가 완료되었다 그러면은요, 이때 완료되는 회계 처리를 할 때 건설 중인 자산을 조회해 가지고 건물로 대체하는 분계를 같이 해줘야 돼요. 건설 중인 자산을 꼭 조회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힌트를 주었어요. 자료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느냐? 8월 5일 날 지급한 공사 착수금 제외한 잔액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잔금이라는 거예요. 요게 잔금. 요게 잔금이고 착수금이 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착수금하고 잔금을 전부 다 뭐로? 건물로 다 이거 대체시켜야 돼요. 건물로. 그러니까 건물은 2천만 원 플러스 착수금이다 이거예요. 2천만 원 플러스 착수금이 건물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8월 5일 전표를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 전표에 날짜를 8월 5일로 입력해 보세요. 8월 5일로 입력해 보면은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약금 1,000만 원 이렇게 건설 중인 자산도 유형 자산이긴 하죠. 그러나 임시 계정입니다. 그래서 이 1,000만 원 포함해서 3,000만 원이 되겠네요. 잔금 2천만 원에 착수금 1,000만 원 두 개를 건물로 분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0월 25일이 그 완료된 날이니까 통장에서 이체한 거래가 10월 25일이죠. 자, 10월 25일로 이제 고칩니다. 10월 25일로 날짜 고치시고 차변을 먼저 입력하는 게 좋아요. 차변의 건물 엔터해서 3천만 원. 그리고 대변이 아까 그 건설 중인 자산 이제 감소시켜야죠. 건물로 바꿨으니까. 대변은 건설 중인 자산. (214번) 1,000만 원이었죠? 그리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오늘 보통예금에서 이체시켰어요. 그래서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은행은 코드에다가 국민은행 보통 찾아주시고 금액은 2천만 원.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4번 문제 똑같은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5번 문제는 약소거음을 할인하는 문제. 약소거음의 할인 문제가 좀 복잡하죠.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행복물류에서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전자음,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 하면 받으러음이에요. 1,200만 원을 국민은행 강남 지점에 할인하고 할인했다는 건 팔았다는 겁니다. 할인율을 차감한 잔액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매각거래로 처리할 것.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으러음 현황에 반영하시오. 단 등록된 어음번호 중에서 선택을 하고 할인율 입력은 생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할인료가 얼마냐면은 어음이 지금 1,200만 원짜리인데 보통예금에 입금된 건 1,184만 원이니까 그 차이가 할인료입니다. 여러분은 할인료를 계정과목을 뭘로 처리하는지가 기억나야 되는데 매출채권, 처분 손실 요게 기억나요. 1,200만 원 금액과 1,184만 원의 차이 16만 원을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비용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이 이 문제가 제대로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입력을 하겠습니다. 날짜는 11월 4일. 자, 11월 4일. 대변을 먼저 입력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대변에 110번 받으러. 거래처는 행복물류네요. 금액은 1200만원. 그 다음에 차변. 차변에 보통예금이 되겠네요. 103번. 네, 은행은 국민은행. 네. 키보드가 안 외우면요, 오른쪽에 있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한번 툭 쳐보세요. 그리고 이제 입력해요. 네, 그래서 차변이 보통예금이죠. 국민은행 코드 걸어주시고 금액은 11840 플러스 되겠습니다. 그리고 16만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죠. 매출채권 처분 손실 936입니다. 방향표로 쭉 가셔가지고 16만원 차변에 입력해 주시면 끝납니다. 아니, 끝난 게 아니죠. 일단 분계는 됐어요. 이렇게 대변에 받으러움, 차변에 보통예금, 차변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 받으러움과 보통예금은 거래처를 코드로 꼭 넣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행과제 2번 해야 돼요. 자금관리. 네. 받으러움 줄을 클릭하고 나서 F3 눌러야죠. 그리고 할인, 이건 그대로 맞으니까 그대로 두고 어음번호는 찾는 거예요. 더블 클릭. 네, 1200만원짜리 보일 거예요. 선택. 그리고 엔터 쳐보세요. 커서가 어디로 가는지. 할인기관으로 내려왔네요. 할인기관이라는 건 은행에서 할인했으니까 더블 클릭해가지고 은행 코드를 선택해줘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설명을 보셨다시피 어디에서 할인했느냐? 국민은행 강남지점에서 할인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은행 보통 해주고 확인. 그러면 강남지점 자동으로 떴습니다. 엔터 치면 지점 그냥 그대로 놔두고 할인율 생략하면 돼요. 엔터.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네. 잘 됐죠?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일반전표 입력 문제입니다.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첫 번째 문제, 거래명세표 주면서 세금계산서 발행 전송하라는 문제, 여전히 항상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고요. 상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했다. 상품 매출 대금 중 72만원은 계약금으로 받았다. 선수금. 잔액은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네, 혼합으로 해서 선수금과 보통예금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거래명세서에 의해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 전송하시오. 네, 한번 해볼까요? 11월 10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합니다. 매입 매출 전표 11월 10일. 유형은 11번.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매출은 다 11번이라고 했고요. 원피스 60개 12만원. 거래처는 걸즈.
전자세금은 비워둬야 되고, 우리가 발행할 때는 비워두죠. 분계는 혼합. 세 번째 줄로 내려와서 대변에, 아니 차변이죠. 차변에 선수금 72만원 부채 감소. 또 차변에 103번 금액은 720만원 탭키 국민은행 거래처 코드를 국민은행 코드로, 국민은행 보통으로 꼭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분계를 차변합계 792만원, 대변합계 792만원 이게 딱 맞는지, 총계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항상 맞아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보통예금을 입력하고 거래처 안 바꾸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많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 꼭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한 가지를 더 해야죠. 전체 메뉴에 가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날짜 11월 10일. 엔터. 체크하시고 위에서 전자발행 누르고 확인 누르고, 발행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고, 다시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탭을 눌러주고 로그인 눌러주고, 미전송 체크박스 체크하고 매출 조회 단추 누르고, 그리고 발행 단추 눌러주고 확인 단추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고 닫고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 살짝 조회 눌러보시면 끝. 예. 자, 부가세 첫 문제 항상 이렇게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는 과세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 매출이네요. 11번. 세금 계산서 매출은 다 11번. 행복물류의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대금 중 200은 동사발행 수표를 받았으며, 동사는 행복물류가 발행한 수표라 이거예요. 네, 행복물류가 발행한 수표. 타인 발행 수표입니다. 현금이라고 회계 처리해야 돼요. 잔액은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 외상이죠.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송은 생략하고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자, 10월 21일 날짜로 입력하시고, 메인 매출 전표 10월 21일, 유형은 11번, 품명은 여성정장, 수량 20개, 단가 30만원. 그리고요, 시간이 있는 사람은 그럴 필요 절대 없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 시간이 정말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품명 같은 거는요, 그냥 정장 이렇게 줄여서 입력하고 가세요. 예, 별 수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사람은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줄여서 해야 돼요. 수량 단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만 정확히 하시고, 문자로 입력하는 것들은 약식으로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거래처 코드는 행복물류 전자세금 1번 해야 되고요.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되죠. 3번 혼합으로 하신 다음에 세 번째 줄에다가 차변 현금이, 타인 발행 수표는 현금이니까요. 현금이 200만원. 또 차변
다음 달에 받기로 했으니까 108번 외상매출금 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탭키. 그래서 외상매출금의 거래처가 행복물류 제대로 떨어졌는지 보시고 차변 대변 합계는 660만 원이 나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보겠습니다. 매입거래라고 되어 있고요. 영업부 직원의 회식 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수령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이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직원이 회식했으니까 무슨 비용 처리하면 될까요? 네, 복리후생비죠. 그래서 800번 때 복리후생비, 대변은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카드 결제니까 미지급금. 자, 날짜는 11월 14일입니다. 11월 14일 매입인데 카드로 매입한 거예요. 57 카드 과세 매입. 물음표 누르셔가지고 카드사를 선택합니다. 삼성카드니까 맨 밑에 있습니다. 확인. 품명에는 회식 공급가에게는 합계금액 231000을 입력합니다. 거래처는 무슨 식당이에요? 화정 한정식. 전자세금란은 비워야 되죠. 카드이기 때문에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요. 분계는 카드니까 4번 분계 해봅니다. 카드 매입은 미지급금이에요. 그래서 미지급금 23만 1,000원 삼성카드, 부가세 대급금 2만 1,000원. 그런데 상품은 아니고 복리후생비로 이 코드를 바꿔줘야 되죠. 세 번째 줄 811번으로 바꿔야 됩니다. 811번으로 이렇게 바꿔준다. 네, 57번 유형 문제였고요. 계정 과목을 복리후생비로만 바꾸면 되고요. 분계는 카드 분계만 했다면 뭐 어렵지 않게 복리후생비로 바꾸는 것만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죠. 4번 문제 볼까요? 계산서입니다. 빨강색 계산서는요 13번, 파랑색 계산서면 53번. 그래서 13번 유형이에요. 패션정보 책자를 외상으로 판매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했다. 본 거래에 한하여 과세와 면세를 겸업한다고 가정한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라. 자, 매입 매출 전표 11월 20일로 바꾸시고 유형은 13, 품명은 책자 30개, 단가는 2만원, 거래처는 민주, 전자세금은 전자 1번, 분계는 대금을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외상분계 하면 됩니다. 이건 상품이기 때문에 외상분계 하면 돼요. 2번 외상매출금 차변 대변의 상품매출 그대로 두시면 되죠. 선생님 여기 수행과세는 네. 따로 전자입력을 입력을 없을 때는 그냥 빈칸을 안 써도 문제는 없을까요?
예, 문제 없습니다. 전자 입력으로 하라라고 안 하더라도 전자 계산서나 전자 세금 계산서는 다 1번 해주는데, 다만 맨 앞에 문제 발급 전송하시오, 요거는 비워두었다가 전자 발행으로 나중에 처리해야 돼요. 맞습니다. 이건 전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아무 말 없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돼요. 이것도 해야 된다. 다음은 5번 매입거래 보겠습니다. 매입 세금 계산서는 50일 아니면 54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죠. 물품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의 정지 작업을 했다. 관련 대금을 당월 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본적 지출이다. 그러면 토지로 회계 처리하라 이런 얘기죠.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매입세 공제 못 받아요. 그러므로 세금 계산서, 매입 세금 계산서에서 공제를 못 받는 것은 54번 유형으로 입력한다는 걸 알고 있죠. 자, 매입 매출 전표 12월 12일입니다. 12월 12일로 입력하시고, 유형은 54번입니다. 불공제 사유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니까 0번입니다. 맨 위에 있죠. 선택하시고, 네, 품명 토지 정지, 수량 지나가고 공급가액에다가 90만원, 거래처는 죽동, 전자세금은 1번, 분계는 혼합이네요.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상품을 토지로 바꿔주셔야 되죠. 토지의 자본적 지출, 토지. 내려와서 대변은 미지급금으로 해야 되겠네요.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 미지급금 99만원.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죽동건설 그대로 뜨는지 보시고,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는지도 봐야 된다.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나 보겠습니다. 매입거래인데요. 51번 아니면 54번인데 54번이 하나 나왔으니까 두 번은 안 내요. 오사가 불공제를 FAT 1급에서는 두 번은 안 낼 겁니다. 한 번 나오죠. 이건 51번이겠죠.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총무부 사무실에서 사용할 공기청정기 외상으로 샀다. 거래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자산으로 처리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네. 공기청정기 자산은 개정 과목을 비품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자, 날짜는 12월 20일입니다. 자, 12월 20일로 날짜 입력하시고, 유형은 51 유형입니다. 품명에는 공기청정기, 수량은 2, 단가는 30만원, 거래처는 현주, 전자세금은 1번, 분계는 예상하면 안 돼요. 혼합. 그래서 이제 타자가 느리신 분은 아까 예를 드는 대로 품명에서 공기라고만 하고 입력 지나가도 되고, 청정기 이렇게만 입력하고 가도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밑에 차변이 부가세 대급금하고 상품인데 이걸 비품으로 고쳐야 되겠네요. 상품을 비품으로 먼저 고치고, 내려와서 4번 대변에다가 미지급금 66만원, 탭키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선생님,
네. 카드로 이제 뭐 카바라든지 이럴 때는 그냥 카드를 하고 외상할 때는 딱 정해져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외상할 때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거나 판매했거나 상품이면 2번 외상. 예. 상품이 아닌 것은 혼합. 예. 상품이 아닌 뭐 차량이라든가 비품이라든가 무슨 상품 외의 것을 외상했다. 무조건 혼합. 예. 상품만 외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외상으로 했다는 것은 팔았으면 외상 매출금이요, 샀으면 외상 매입금이라는 얘기고, 상품 외의 것에 거래해서 매입했으면 미지급금이요, 팔았으면 미수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품 외의 것에 거래해서 외상 거래는 처분했어요. 팔았으면 미수금, 샀으면 미지급금. 그 다음에 이걸로서 끝내버렸네요. 지금 모의고사 5회의 경우에는 이제 패턴을 조금 바꿨네요. 대개 마지막 부가세 마지막 문제는 부가세 그 정리 문제가 주로 나오고 아니면 부가세 납부하는 문제가 주로 나왔는데 그 문제를 안 냈어요. 이제 결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수동결산 및 자동결산. 1번 기말상품 재고액은 이렇게 된다. 이건 자동결산 문제입니다. 매출채권은 2%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다. 자,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에 대하여 2%를 계산을 해놔야 되겠네요. 이것도 자동분계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날짜 입력하고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 두 개 다 자동결산하면 되고요. 요 순서대로 하는 건 매번 똑같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아니요 전표 추가하는 거 잊지 마시고. 자, 두 개가 다 1번, 2번이 다 자동결산 사항인데 다만 이걸 준비해가지고 가야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합계잔액시산표에 가가지고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잔액이 2%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합계잔액시산표 열어주시고 결산일인 12월 31일을 입력합니다. 12월 31일. 그런 다음에 외상매출금 클릭하면은 여기 잔액이 보이잖아요. 계산기를 딱 들고 220-332-000 곱하기 2% 해봤더니 4406-640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80만원 현재 설정된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추가 설정해야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빼기 80만원은 했더니 아이고 계산기 문이래. 네. 얼마 나와요? 빼기 80만원. 1403320 이렇게 나오나요? 제가 잘못했네. 지금 외상매출금이 2203320 1%가 아니라 2%지. 그러면 3606-640 나오나요? 네, 3606-640 나옵니다. 네, 계산 잘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받으러움 계산해 보겠습니다. 받으러움이 5천만원이네요. 5천만원의 2% 곱하기 2% 100만원이네요. 거기서 잔액을 뺍니다. 받으러움의 대손충당금이 얼마 잔액이 있어요? 예, 15만원 잔액이 있어죠. 그래서 빼기 15만원 85만원을 메모해 둡니다. 그래서 아까 메모한 360만 6,640원하고 그건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상각비고 그 다음에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 상각비 85만원을
이제 여러분이 시험 볼 때 A4 용지 한 장 책상에 꺼내놓고 시험 봐야죠. A4 용지 한 장 꺼내놓고 시험 봅니다. 적어야 될 것이 있으면 거기다 적으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뭐 적어야 되겠다 해서 여기서 메모장 딱 실행해가지고 적으면 이거 부정행위로 봐요. 이런 메모장 같은 거 실행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회계 프로그램하고 그날은 지금 그 우리 더존 프로그램하고 그 문제 다운 받은 거 그거 외에 창을 절대로 열고 닫고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계산기도 못 쓰게 하더라고요. 이 계산기 이거. 예. 이거 너무한 것 같아. 이것도 못 쓰게 하면. 예. 그래서 손계산기 쓰라고 그러니까 그걸로 쓰시고. 자,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A4 용지에다가 계산을 해둡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전체 메뉴에 가가지고 결산 재무제표에 저 메뉴에 있는 결산자료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1월부터 12월이라고 입력해야죠. 1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확인 단추 눌러주신 다음에 자, 기말상품 재고액부터 입력합시다. 기말상품 재고액 자료설명 1번에 있었습니다. 3,200만원. 엔터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외상매출금 입력 계산해 놓은 거 있죠? 밑으로 쭉 내려가면 대손상각이라는 5번 번호를 만나는데 그 대손상각 바로 밑에 외상매출금 대손상각비는 여기다 입력합니다. 아까 메모했던 숫자 3606649 엔터. 그리고 받으러움에다가는 85만원 엔터. 이렇게 숫자 입력하고 꼭 엔터 쳐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할 거 입력 다 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전표 추가 눌러줍니다.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해줍니다. 확인. 지금 이 모의고사에서는 결산자료 입력에 숫자를 3개나 입력했어요. 보통 앞에서 기출문제를 보면 그냥 하나 입력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3가지나 입력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결산자료 입력이 끝나고 나서 손익계산서를 조회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요거 수행과제 2번 하시는 거예요. 요거 결산자료 입력 끝난 다음에 전표 추가까지 한 다음에 전표 추가까지 우리 눌렀죠. 그래서 이제 손익계산서를 엽니다. 12월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저 끝에 있는 당기순이익 계산되었는지 봅니다. 680-329-343이 보이네요. 다시 전체 메뉴에 갑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서 아니오를 누르고 불러오시겠습니까? 아니오. 자, 처분 예정일 날짜 거기 2024-0223 그 다음에 2023-0223 두 날짜 입력하시고 당기순이익이 680-329-343 그대로 잘 넘어왔죠. 자, 위에서 전표 추가 눌러줍니다. 5건이 항상 추가됩니다. 확인.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할 일이 끝났습니다. 재무상태표 조회하면 결산작업이 끝납니다. 전체 메뉴에 가서 재무상태표 12월로 이렇게 조회하고 에러 없이 딱 작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산 문제 마쳤고요. 그러면은 이제 평가 문제 해봐야 되는데 평가 문제를 11번부터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평가 문제 답안 입력할 때 유의사항 이거 정확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죠. 네, 꼭 잘 알고 계셔야 되고. 11번 대한물류의 거래처 등록 관련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금융거래처의 차입 관련 거래처는 2개이다. 가보겠습니다. 거래처 등록 금융 탭에 가가지고
차입이라는 거래처 차입 통장을 보면 돼요. 2개 맞습니다. 카드 거래처에 매입 카드로 등록된 거래처는 5개다. 카드 탭에 가가지고 매입이 1개, 2개, 3개, 4개네요.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2번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월계표 조회 8월 한 달 동안 발생한 판매관리비 계정 중 금액이 가장 적은 계정 과목의 코드를 기록하시오. 자, 월계표 가겠습니다. 월계표 들어가셔서 8월 한 달이니까 월계표에 가가지고 8 엔터 8 엔터 아래로 내려와서 판매관리비 쪽에서 가장 적은 금액이 발생한 게 접대비예요. 네, 저는 접대비 코드가 813번이라는 걸 아니까 답을 바로 쓰겠지만 모르면은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은 원장으로 넘어가죠. 계정별 원장에는 코드가 여기 가운데에 보입니다. 813. 그래서 답을 813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월계표에서 11월에 발생한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얼마냐? 그러면 지금 월계표를 11월부터 11월로 바꾸면 됩니다. 13번 안 했나요? 예, 13번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영업의 비용. 그럼 월계표 문제니까 앞에를 1월부터 뒤에를 10월로 넣으시고 영업의 비용은 판매관리비 밑에 있습니다. 영업의 비용의 금액은 차변에 있는 개 18399,000을 답안에 입력해야 되겠네요. 이건 복사가 안 됩니다. 18399,000. 그리고 이제 14번 월계표 11월에 발생한 매출채권 처분 손실 여기를 11월부터 11월로 고치면 돼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에 있는 거죠. 영업의 비용에서 보면은 16만원 우리가 앞에서 전표 하나 입력할 때 어음 할인할 때 16만원 이렇게 기억납니다. 답이 16만원 입력하시고 다음에 15번 문제를 보면은요. 월계표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대급금 증가 금액은 얼마냐? 네.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로 월계표를 줘야 합니다. 10월부터 12월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에 있는 거죠. 자산의 증가 금액은 이거죠. 합계 4978000 4978000을 답안에 입력해야 되죠. 그 다음에 16번 거래처 원장에 가셔가지고 국민은행 보통예금 월별 입금 금액으로 오른 것은 자 9월부터 엔터 12월로 조회해야 되겠네요. 12월 엔터 103번 계정 과목은 103번이 보통예금이죠. 그 다음에 거래처는 엔터로 그냥 지나가시고요. 계속 엔터로 지나갑니다. 자, 국민은행 여기 보통을 더블 클릭하시고 국민은행 보통을 더블 클릭하면 국민은행 보통의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국민은행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하면 전체가 다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요. 잔액으로 다시 가가지고 여기서 여기 거래처를 국민은행 하나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국민은행 물음표 단추 누르셔가지고 거래처를 국민은행으로만 고치겠습니다. 국민은행 보통 뒤에서도 98001 엔터 하시고 국민은행 하나만 보이도록 한 다음에 여기를 더블 클릭해 볼까요? 마찬가지네. 잔액이
입금 금액을 물어봤군요. 잔액을 본 게 아니라 제가 문제를 잘못 했습니다. 월별 입금액. 그 입금이니까 차변이 되겠습니다. 자, 9월에 차변 틀렸네요. 10월에 차변 틀렸네요. 11월에 차변 맞았네요. 11월에 월계가 맞았죠. 차변 월계.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입니다. 16번의 답은 3번. 다음은 17번. 거래처 원장 조회에서 12월 말 미수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의 금액은 얼마냐? 자, 거래처 원장 지금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지금 현재 거래처 원장에 있는 거죠. 잔액란을 누르시고 12월 말이니까 뒤에 날짜 12월 말로 돼 있는지 보시고 미수금을 거리 계정 과목에서 미수금을 검색합니다. 미수금 120번 엔터 거래처는 전체를 선택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스페이스바로 코드 입력된 거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엔터. 그러면 처음부터 끝이 나옵니다. 102번부터. 자, 두 개의 거래처가 있네요. 그래서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의 금액은 700만 원짜리가 가장 많은 거죠. 오성상사. 그래서 금액은 700만 원을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번 거래처 원장 문제입니다. 12월 말 단기 대여금 잔액이 있는 거래처 중 그 금액이 가장 적은 거래처의 코드를 기록하시오. 자, 12월 말로 되어 있죠. 단기 대여금이니까 계정 과목을 단기 대여금으로 검색을 합니다. 단기 엔터. 대여금 밑으로 내려서 114번. 엔터를 계속 칩니다. 그러면 3개 거래처가 있네요. 가장 적은 거래처는 민국유통이고 코드는 여기 있죠. 이거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됩니다. 00103. 그 다음에 19번이죠. 총계정 원장을 조회하라. 12월 한 달 동안 미지급금 증가 금액은 얼마냐? 네, 총계정 원장 가시면 되겠습니다. 총계정 원장 보는 방법 아시죠? 엔터 치면 돼요. 그래서 미지급금을 여기서 찾으시면 됩니다. 미지급금 부채니까 유동부채 쪽에서 좀 내려가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미지급금 아니면 컨트롤 F로 찾으셔도 되고요. 12월 밑에 있죠. 12월 증가금액, 미지급금은 부채잖아요. 증가는 대변에서 증가하죠. 그래서 5940000 5940000을 답에다가 입력하십니다. 그 다음에 20번 상품 매출 발생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총계정 원장에서 상품 매출 내려갑니다. 상품 매출을 찾으면 돼요. 자산부채 자본 다음에 상품 매출 나옵니다. 자, 9월 달에 상품 매출 559800 맞았습니다. 10월 달에 상품 매출 233000 틀렸죠? 2번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다음에 21번을 보면은요. 재무상태표를 조회하자. 12월 말에 현금은 얼마냐?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12월 달로 조회하면 되죠. 재무상태표 열려 있으면 12월로 해서 현금 이거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죠. 98425-360이네요. 다음에 22번 재무상태표 조회에서 12월 말 유형자산의 계정별 잔액으로 오른 것은 자 밑으로 내려가면 유형자산이 있죠. 예. 자 토지가 0원이다. 토지 아닙니다. 0.
건물 2천만 원이다. 건물 아닙니다. 5천입니다. 비품 930만 원이죠. 틀렸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 없죠. 건설 중인 자산 없으니까 0.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입니다. 없어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설 중인 자산 우리가 건물로 다 대체했잖아요. 아까 전표 입력할 때. 그래서 0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 22번 같은 경우도 조회할 필요 없이 건설 중인 자산 1,000만 원 있었던 거 건물로 대체했구나. 이거 생각하시고 그냥 0이 맞다 하고 그냥 답 찍어도 되겠어요. 다음 23번 재무상태표 조회해라. 자본잉여금 잔액은 얼마냐? 12월 말. 그래서 지금 재무상태표 열려있죠. 자본잉여금은 자본에 있습니다. 800만 원을 복사해서 붙여놓으세요. 다음 24번 12월 말 2월 이익잉여금의 잔액은 얼마냐? 네, 여기 있죠. 788919343 788919343 1번이 답이네요. 다음에 25번 손익계산서 조회. 단기에 발생한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 과목별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손익계산서를 열어가지고요. 12월 말로 복리후생비가 맞는가 봅니다. 복리후생비 1932200 맞아 틀렸네요. 19111 잘못됐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을 앞에 넣어놓으면 참 좋죠. 다음에 26번 손익계산서 조회. 단기에 발생한 대손상각비 금액은 얼마냐? 지금 열려있는 게 손익계산서죠. 대손상각비, 판매관리비에 있는 대손상각비를 말하는 거죠. 아까 거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를 우리가 처리한 겁니다. 4456640을 답에다가 입력하면 됩니다. 4456640. 다음에 27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2기 확정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9번 난에 매출세 가액금액은 얼마냐? 새로 불러오기를 클릭할 것. 자, 2기 확정 신고면 10월부터 12월로 조회해가지고 새로 불러오기를 한번 눌러주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10월부터 12월로 조회해서 10월부터 12월로 조회해서 위에서 있는 여기 새로 불러오기 이걸 눌러라는 겁니다. 새로 불러오기 예. 숫자가 좀 바뀌었을 거예요. 9번 단의 매출세, 9번 단의 매출세 가번이죠. 이거 입력하시면 13350인데 위에 있는 이거 복사하면 됩니다. 이 금액이나 위에 있는 매출세나 같은 거예요. 13350,000을 복사해서 붙여넣으세요. 다음에 28번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2기 확정 신고기간에 매입세금계산서 총 매수. 그러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열어가지고 10월부터 12월로 입력을 한 다음에 매입이니까 밑에죠. 총 매수는 11이 되겠습니다. 답은 1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에 11월 한 달 동안 빌 3655회사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얼마냐? 전체 메뉴에 가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클릭하시고 11월 한 달이니까 11월 1일부터 11월 31일 30일이네요. 밑에서는 엔터를 세 번 칩니다. 두 건이고 공급가액의 합계는 870만 원이죠. 이 금액을 답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870만 원. 다음에 30번 받으름 현황을 조회해서 받으름 현황의 미보유 금액의 합계는 얼마인가? 자, 받으름 현황 가보시면은 자금 관리에 있죠?
만기별 조회를 하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조회하라. 자, 만기일별. 자, 조회 구분은 일별로 하겠습니다. 만기일 선택하시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이라고 그랬는데요. 2024년 12월 31일로 입력해라. 거래처에서는 엔터를 치면 됩니다. 미보유 금액의 합계라고 그랬습니다. 미보유 금액의 합계. 그러면은 미보유면은 할인한 것이 미보유인가요? 네, 여기 미보유라는 항목이 있네요. 네. 지금 할인한 것이 미보유겠죠? 요거죠. 네, 밑에 있는 거. 이거 복사 안 되네요. 그래서 1205000이 되겠습니다. 할인과 부도 상태인 걸 미보유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미보유 금액 여기 1205000 이것을 답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회계정보 분석 2개가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이 각자 해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